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관세 경고와 그 여파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7월 8일 미국 증시 선물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 선물은 마이너스 0.2%, S&P 500 선물은 마이너스 0.2%, 나스닥 100 선물은 마이너스 0.1%.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경고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14개국 정상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요 대상국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8월 1일부터 25에서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또한 7월 9일로 예정되었던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복원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서한이 발송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죠. 또한 트럼프가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가 적은 잔잔한 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7월 10일 수요일 연준 6월 회의록 공개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일론 머스크겠죠.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EV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정당, 아메리카 파티를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이 국가 부채를 4조 달러 이상 증가시킨다는 점. 둘째, 녹색 에너지 대신 화석 연료에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죠. 머스크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두 얼굴의 뱀, 즉 하나의 유닛 파티라며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제3정당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죠. 루스페로, 개혁당, 녹색당, 등등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승자 독식 선거 제도에 양당 중심의 정치 생태계가 뿌리 깊습니다. 게다가 머스크의 호감도는 37%, 비호감도는 55%, 트럼프보다도 낮습니다. 정치 진입의 벽은 상당히 높죠.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에게 새 정당 말고 코크 형제처럼 영향력 있는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라 조언합니다. 아메리카 PAC라는 정치 기구도 가지고 있고 2026년 총선에서 특정 지역구에 집중 공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머스크는 정당 창당 없이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V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리스크.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정치 발언이 잡음이자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를 만드는 테슬라 CEO가 화석 연료 산업을 우대하는 정권과 손잡는 모습은 모순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향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머스크의 정치색 때문에 테슬라에 불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겠죠. 루시드, 리비안, 포드, GM 등은 정치색이 약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 지원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뛰어든 일론 머스크,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EV 시장은 그의 말보다 그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V 섹터주는 여러 상황과 맞물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2%, 테슬라는 마이너스 6%, 루시드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면서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47%로 끝이 났습니다. 오전 11시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타났고요. 점심 이후엔 소폭 반등 후 횡보세로 마감했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6달러로 마감한 루시드는 하락 쐐기형 패턴을 상향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26일간 형성된 패턴, 즉 바닥은 확인됐고 이제 방향은 위쪽이다라는 뜻인데요. 시장의 흐름이 최악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유효한다면 목표 주가는 2.7에서 최대 2.85까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약 28%에서 플러스 35%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8월 5일 예정된 실적 발표도 다가오고 있죠. 중동 확대 판매, 그래비티 SUV 생산 기대감과 임시 CEO인 마크 윈터 호프가 말하길 생산은 83% 증가, 인도도 38% 증가, 우린 또 해냈다고 외쳤습니다.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고 기술력과 주행 경험, 주행 거리는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준비 중이며 8월 5일 실적 발표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비티 SUV 생산이 다소 느리다고 인정했지만 현재 애리조나 AMP1 팩토리에는 약 600대의 그래비티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보다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죠. 영상을 촬영한 유저가 있는데요. 루시드 에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그래비티라며 생산 우선순위가 SUV로 이동한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생산을 2만 대로 설정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2배 이상을 찍어내야 하기는 합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미국 내 고객뿐 아니라 루시드의 사우디 AMP2 공장으로 운송돼 현지에서 최종 조립된 후 납품될 가능성도 큽니다. 루시드는 이미 1분기 동안 600대 이상의 그래비티를 사우디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죠. 사우디 현지 양산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루시드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빅 뷰티풀 빌 법안에 따라 신차 EV 보조금 7,500불은 9월 30일에 종료가 되고요. 중고차 EV 보조금 4,000불도 같은 시점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EV 시장 전체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격대가 높은 루시드 차량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꾸준한 성장과 판매량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루시드는 지금 그래비티 SUV를 중심으로 생산 전환에 성공하고 있고요. 품질에 대한 고객 피드백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